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프로그래밍 이야기, 폐쇄망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자체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손을 댄 거는 한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다사다난한 기간이 좀 있었고 거기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록 삼아서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으로는 공유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내용에 대해서 잠깐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 폐쇄망 환경 자체는 지금까지 많이 경험을 했어요. 대부분의 좀 사이즈가 있다, 우리가 좀 이름을 안다 싶은 고객사들은 대부분 폐쇄망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자기네들의 좀 민감한 정보나 뭐 고객 정보든 뭐 자기네들의 기술적인 뭐 보안을 위해서든 기술적인 내용을 보안을 위해서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깐깐하다 싶을 정도로 망이 아예 분리가 돼 있어요. 특히나 되게 민감한 것들, 뭐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 싶은 것들은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밖에서 건드릴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러면 이런 폐쇄망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 그냥 뭐 생코딩 하냐? 그렇진 않고 이 사람들도 내부망에서는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떻게 뭐 보안 처리를 통해서 방화벽 통해 가지고 밖에 뭐 라이브러리 관리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인터넷이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환경들은 다 넥서스를 쓰고 있었어요. 넥서스에다가 이제 필요한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같은 거 다 받아다 놓고 혹이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별도로 이제 신청을 해서 거기 보안팀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좀 받아서 쓰는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웬만한 거 진짜 다 있었어요.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을까 싶은 것도 다 있어가지고 한 번도 제가 별도로 신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 어떤 게 있었냐면 개인적으로는 좀 작업을 하면서 코딩을 하면서 자동화 툴 같은 거를 좀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없으면 직접 만들어서 쓰는 편인데 그때 약간 GUI가 있는 자동화 툴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이썬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몇 개 있었어요. 근데 패키지가 좀 필요했고 그때 패키지를 뒤져보니까 그 삼성 기흥 이거 말해도 되나? 근데 뭐 그쵸, 말은 해도 되겠죠. 뭐 삼성 기흥 안에도 있었고 SK 하이닉스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불편함 없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약간 버전이 최신 버전은 아닐 수 있다. 그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죠. 이제 이 회사랑 저희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이닉스랑 일을 했다라는 건 아니고 지금 고객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폐쇄망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에 저희 이제 사스 기반의 솔루션을 설치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걸 이제 하고 있다가 개발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2주 전부터 손을 대가지고 막 뭐 밤에도 막 야근을 하고 필요하면 주말에도 근무를 더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환경을 만들어서 가져갔죠. 근데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메인이 되는 기능이 클라우드 자산을 읽어다가 그걸 보안 점검하는 게 메인이에요. 이거를 저도 여기 회사 들어오기 전엔 몰랐는데 C랩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C랩을 제공을 하는데 클라우드 자산을 읽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폐쇄망을 쓰는 고객사다 보니까 폐쇄망 안에다가서 쓸 수 있게끔 너네가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뭘 했느냐? 뭐 아까 말했듯이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뭐 이렇게 막 풀해서 받아다 쓸 일 없게 뭐 도커 이미지로 웬만한 거 도커 이미지로 받아다가 이미 바로 이제 로컬에서 구동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갖고 들어간 거죠. 도커랑 쿠버네티스 써가지고. 근데 잘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어요. 이제 그 회사랑 우리 회사랑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이제 그 회사에서는 아예 폐쇄망 환경이니까 클라우드 자산을 읽어오는 때에도 폐쇄망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었냐면 일단 설치는 하고 그 안에서 망을 열든가 어떻게 해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짐작을 하고 간 거죠. 근데 고객사에서는 망을 여는 게 어디 있냐? 우리는 내부망 통해 가지고 내부 프록시랑 내부 DMZ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받아올 건데 그걸 할 수 있게끔 환경을 구성을 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안 맞았던 거죠. 정확히는 이제 잘잘못을 따지자면 사실은 저희 쪽 잘못이 크죠.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했어야 됐고 그게 잘 안 돼서 뭐 어찌됐든 끝단추가 잘 안 맞아가지고 정작 당일날 가서 설치하고 기능 테스트 다 하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메인이 되는
정작 제일 중요한 기능에서 안 들어간 거죠. 뭐 그 거기서 이제 막 열어주세요 했는데 뭐야 막 여는 게 어딨어? 너네가 프록시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어, 성공이냐 실패를 따지면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성과를 거두진 못했죠. 그래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걸로 뭐 얘기가 된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영업 쪽에서 얘기를 할 일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막 일주일에 막 100시간씩 넘게 근무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결과를 못 맺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근데 그 와중에 좀 챙길 만한 것도 있었죠, 당연히. 요번 일을 하면서 좀 고객사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직접 고객사 가가지고 설치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고 어떻게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걸 좀 직접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면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폐쇄망에 대비된 솔루션?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폐쇄망에 지금까지 들어간 적이 없긴 했어요. 이 회사 자체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자체는 그래서 폐쇄망에 대해서 지금은 직원들이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대비를 하겠죠. 그리고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아 이거 폐쇄망에 들어가는 거면은 이런 식의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 거겠죠. 물론 직접 또 해봐야 됩니다. 직접 또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남긴 했는데 뭐 아쉬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어떻게 망 분리가 되어 있느냐 즉 가서 뭘 받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너무 구체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남의 회사의 그 인프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 가서 좀 봤다고 잠깐 협업했다고 그거 가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어찌됐든 대체로 보안에 좀 신경 쓴다라고 하는 아예 망을 분리할 정도로 사이즈가 좀 있고 보안에 신경을 쓰는 회사들은 이런 식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어서 우리 내부망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이랑은 분리됐으면 좋겠다. 인터넷이랑 분리됐으면 어떻게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냐? 뭐 프록시도 통하고 DMZ도 통하고 뭐 방화벽도 통해 가지고 되게 두껍게 여러 가지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 안에서 뭐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최소한 뭐 예를 들면 저희 회사 이름은 이제 클라우드 가드거든요. 클라우드 가드가 우리 내부망에 들어와가지고 인터넷이랑 직접 소통하는 일은 절대 없게끔 하겠다. 이게 스탠스였어요. 뭐 회의하는 내용도 가끔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됐죠. 아, 이 정도로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뭐 자기 남의 다른 회사 프로그램 설치를 할 때 어떤 점을 준비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이제 좀 다 떠나서 사업적인 구조에 대해서 떠나서는 제가 뭐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개발자로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일단 뭐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거는 뭐 사업에 대한 얘기고 저는 어쨌든 이게 실력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이걸 인터넷에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서 공부할 때는 내가 프록시 서버를 만들 일은 사실은 없어요. 인프라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서 뭐 클라우드도 공부한다라고 하면서 보안에 신경 쓰는 사람은 많이 없긴 하거든요. 요거는 좀 해볼 만하다. 이 과제는 개발자랑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내가 뭐 데브옵스 개발자 뭐 인프라 엔지니어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백엔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심지어는 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를 겪으면서 이제 아 이건 우리가 많이 몰랐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과제 형식으로 요런 거 하면 어떨까?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게 말로는 쉽지만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클라우드 자산 정보 읽기,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로그인하고 고객 관리하기. 이게 말로는 쉽지만 탁탁탁 하나씩 제한 사항이 들어가면서부터는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처음에 클라우드로 나 혼자 개인 프로젝트 할 때는 IAM에다가 5만 가지 폴리시 다 때려 박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막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쿠키 시큐어 정책 이런 것도 뭐 도메인이 안 맞아도 허용하고 뭐 보안 연결이 아니어도 허용하고 뭐 되게 러프하게 빨리빨리 이제 기능이 돌아가는 걸 보고 싶으니까 보안 정책에 대해서는 되게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보안 정책이 바뀌었을 때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놓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좀 챙겨가면서 과제를 한번 해보면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는 주니어 개발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한번 해보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한 회사에 좀 어필할 수 있는 점이기도 해요. 이거 정작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래요. 이거 실제로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개발자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말로는 당연한 거죠. 이거 못하면 어떡해 라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약간 그런 거예요. 그 공대 졸업했어. 근데 엔진 오버하울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엔진 오버하울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10% 될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엔지니어 공대를 졸업했지만 엔진 오버하울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나는 개발자 백엔드 개발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인프라 구축에는 좀 어렵다. 좀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들을 해본 적 없다. 이런 것들은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언젠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제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준비가 됐네요.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했지만 늘 그렇듯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빨리 영상 마무리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